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월 500만원 그냥 벌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요? 없습니다. 어려운 거요?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하고 집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물건 파는 스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중고마켓 이용하시죠?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러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집에 팔만한 물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쓰던 구형 폰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려면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 상품을 올려야 되는데 처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릴 겁니다. 보셨죠? 맞죠? 그러나 중고시장에서도 사진이 예쁘면 더 빨리 팔릴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좋아 보이죠? 그리고 최대한 구성품이 꽉 차게 보여야 좋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 주는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비교해보니까 어떤 걸 더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 거겠죠. 자, 이렇게 상품 사진을 찍고 글을 예쁘게 써서 업데이트를 해줍시다. 근데 여기서 글 쓰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는 글에 그렇게 힘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일단 편하게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줍시다. 그러면 곧 물건이 팔리게 될 겁니다. 물건 파는 것 정말 간단하죠?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벌써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물건을 계속 팔 수가 있다면 분명 계속해서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물건 선택만 잘해주면 더 빠르게 많이 말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은 한계가 있는데 그럼 또 팔 물건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막 찍은 사람들의 물건을 사면 됩니다. 그럼 계속 내가 이 물건이 올라올 때마다 글을 체크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키워드 알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올라오면 나에게 바로 알림을 주는 거를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미리 다 키워드 알림에 등록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물건들이 올라오면 일단 가격도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격이어야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물건들을 살 때 일단 흥정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해야 나의 이익이 많이 남겠죠. 흥정을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딜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나도 뭔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20만원짜리 물건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그냥 2만원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을 하면 판매자 입장에선 일단 거부감이 듭니다. 당연하죠. 나는 20만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을 18만원에 팔아야 된다고? 깎아줄 확률이 좀 낮겠죠. 그렇다면 말을 바꿔서 지금 바로 입금할 테니 2만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판매자의 입장에선 판매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줍니다. 불안감이 해소되니까 2만원 깎는 것쯤이야 아까보다는 쉽겠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할 아이템 선정. 예를 들어서 아이폰 11 프로. 두 번째, 중고 시장에 검색하여 다른 사람들이 얼마에 파는지 알아보고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 찾기. 세 번째,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가격 흥정하여 구매하기. 네 번째, 이제 키워드 알림 등록을 해서 그 물건 계속 살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을 18만원에 샀어요. 시세는 근데 20만원이 넘을 테니까. 그럼 다시 사진과 글을 잘 써서 중고시장에 올리면 나는 이 물건을 22만원에도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벌써 4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18만원으로 4만원의 수익이라 괜찮죠? 무려 하루 이틀 만에 22.2%의 수익입니다. 이게 금액이 적어서 별로 와닿지가 않겠지만 이 수익률이 얼마나 큰 수익률인지 주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8만원으로 매일 22.2%의 수익을 낸다면 한 달의 수익률은 무려 8,988만 5,582원입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건 매일 돈을 1원도 안 쓰고 매일 똑같이 22.2%의 수익을 내야 하니까 약간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18만원으로 물건을 하루에 하나씩 팔아서 4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이익금이 8만원이 더 생길 때마다 또 물건을 마련해서 4만원을 남겨서 판매한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날은 4만원의 수익이 있죠. 두 번째 날도 4만원을 벌어서 총 22만원이 됐습니다. 4만원의 수익이 있고 세 번째 날도 4만원을 벌어서 26만원, 네 번째 날도 4만원을 벌어서 30만원이 됐고요. 다섯 번째 날도 34만원이 됐습니다. 6일 차에 돈이 38만원이 됐죠. 여기서 18만원짜리 물건을 2개 사고도 2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36만원으로 18만원짜리 물건 2개를 사서 팔아서 8만원의 차익을 남겨봅시다. 다음 날도 똑같이 8만원의 차익을 남겨요. 8일 날에는 54만원이 돼서 18만원짜리 물건을 3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팔고 나면 12만원이 남겠죠. 9일도 마찬가지. 10일에는 78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18만원짜리 물건을 4개 살 수 있어요. 16만원. 계속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31일 동안 똑같이 반복을 해서 판다면 내 재산은 5,096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수식도 뭔가 금액만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 달 동안 판매하는 걸로 5천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걸로 만들어 봤지만 이 기간을 한 달이 아닌 1년으로 잡는다면 무려 기간이 12배가 길어지는데 이 1년 동안 이 31번의 판매 과연 불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팔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팔수록 판매 스킬과 물건을 보는 안목도 복리처럼 더 늘어날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첫 시도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같은 물건이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200만 원이 있는데 아이폰 8을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8을 하루 종일 다 뒤져봤는데 5개밖에 없는 겁니다. 20만 원에 샀어요. 그럼 내 수중에는 100만 원이 남죠. 100만 원이 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저하가 돼요. 더 느리게 돈을 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최대한 다 굴려줘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판매할 물건을 다각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그리고 카메라, 명품, 유명 브랜드 제품들,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품들을 찾으셔서 판매할 물건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이 많이 팔리는 물건인지 많이 거래가 일어나는 물건인지 알아보려면 내가 이용하는 중고 플랫폼에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보면서 몇 건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건의 판매가 일어났는지까지요.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이 얼마나 거래가 활발한지 알 수가 있겠죠. 거래가 활발한 물건은 전부 다 구매하도록 합시다. 물론 가격은 싸야 되고 흥정까지 전부 다 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어느 정도 자본도 생기고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되파는 게 이제는 지겹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정식으로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를 시작하셔도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돈을 벌 때 처음부터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자본 없이 이렇게 본인의 스킬을 늘리면서 가볍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중고시장에 무언가를 파는 거나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파는 거나 전부 본질은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 사온 가격에서 파는 가격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바로 소비자가 인지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 고민을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중고나라에서도 사진을 대충 찍어서 올리는 것과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것, 예쁜 사진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같은 차인데도 새 차를 깔끔하게 해놓은 차와 더러운 차가 있습니다. 보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일까요? 당연히 새 차를 해놓은 차겠죠? 장사란 그런 겁니다. 물건이 똑같더라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가치의 비밀, 더 많이 팔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사의 본질을 가볍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별일 아니라는 것도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두렵다면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